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사랑의 기적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파킨슨 병이라고 불려지는 증상들을 가진 그분들이 약물 치료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파킨슨 병은 완치는 없는 병입니다. 결국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치료 볼 텐데, 치료를 통해서 그 병의 진행 상태를 늦추거나 증상을 호전시키는 음 그런 것이지, 완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건 뭐죠? 태어나면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돌아가시게 마련인데, 노화로 인한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완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영화에서 도파민을 과 관련된 약물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시간, 그죠? 시냅스와 관련해서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소위 정신이라 얘기하는 심적 경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배울 때 봤던 바로 L도파를 처치하게 돼요, 그 영화에서. 그런데 그 영화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죠, L도파를 파킨슨병 환자들한테 처치, 즉 치료제로 사용하고, 가장 대표적이고, 그죠, 컨벤셔널 전통적인 치료법이에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완치는 없는 거죠. 우리 앞서 오늘도 첫째 시간에 이거 시냅스 얘기했습니다만, 도파민이 만들어져서 신경 분비되고, 그것이 도파민 수용체와 결합해서 이것이 이제 이온 통로를 열어서 이온의 들어가고 나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온이 들어가고 나가는지는 제가 저희는 지금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스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될 텐데, 이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중간 물질이 도파라 그랬어. 그죠? 도파. 근데 이 도파를 외부에서 보충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충해 주게 되는 그 약물이 L도파다 했어요. 이거는 알파벳 L이에요. L도파, 하이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그냥 한글로 L도파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L도파를 처치하게 되면은 바로 파킨슨병의 증상과 진행을 늦춰줄 수 있는 그런 치료약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바로 이 L도파가, 그리고 이 도파의 공급을 늘려줌으로써 결국 도파민 생성이 많아지고, 바로 아까 흑질 뉴런에서 바닥에 쪽으로 도파민을 분비한다고 했는데, 이 흑질 뉴런의 사멸로 인해서 도파민 양이 줄어든 것을, 바로 이것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흑질과 바닥액 사이에 이런 신호 전달, 이 신호 전달을, 그죠, 다시금 일정 정도 보충해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이제 바닥액이 바로 힘 조절, 운동의 활성화라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좀 더 호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킨슨병의 치료약으로 쓰인다는 거. 그리고 이 파킨슨병에 사용되는 이 L도파라는 약물은 바로, 그죠, 효능제, 효능제 역할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내는 거죠. 앞선 시간에 불안,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그 다이아제핀 계 약물들은, 예, 벤조디아제핀계, 제가 다이아제핀에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들은 바로 편도체에서 가바 시냅스에서, 또는 가바 수용기, 가바 시냅스라 얘기해야 되겠네요. 수용기를 하지 말고 가바 신경 전달 물질을 사용하는 시냅스에서 효능지 역할을 함으로써 불안이라는 그런 증상을 경감시키다 했는데, 이 경우에 L도파는, 그죠, 파킨슨병에서 또 효능지 역할을 함으로써 이 치료약으로 쓰이는 거. 이 부분은 우리, 그죠, 이미 2 장에서 했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여기에다가, 그죠, 구체적으로 좀 더 보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파킨슨병과 관련해서 그때도 파킨슨병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또 이걸 그려야, 도파민 시냅스를 또 그려야 될 참인데, 이것이 도파민이 분비되어지면 지금 L도파에 의해서, 그죠?
도파민의 분비가 더 많아지면 걸 이제 화살표로 좀 표현해 보죠. 더 많아지면 여기서 이제 시냅스를 통해서 도파민을 매결한 시냅스의 신호 전달이 이전보다 더 증폭되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 도파민 시냅스와 관련해서 L도파 얘기하면서 효능제, 기량제 얘기를 하면서 그 도파민의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하는 코카인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은, 그죠? 우리가 쾌감도 경험하지만 환각, 망상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코카인은 재흡수를 차단함으로써 여기에 도파민이 더 오랫동안 머물고 해서 도파민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을 증폭, 또 효능제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 이제 도파민이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작용하게 하는 최종적인 결과를 낳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조현병 같은 경우에 그죠? 도파민이 많이 과잉 작용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음, 조현병을 치료하려면은 뭐 또 어떤 약물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조현병 같은 경우에도 그죠? 여기에 어떠한 이유로 도파민이 이 과잉 작용한 것이라 했어. 자, 그런데 바로 이 파킨슨병을 가진 분들이 이 L도파를 꾸준히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복용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생기는데, 금방 제가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환각과 망상이죠. 그리고 코카인의 경우에도 우리가 쾌감을 경험하지만 또 환각과 망상을 경험하고, 결국 향정신성 약물로 약물 중독을 일으킨 약물이죠. 바로 L도파를 그렇게 치료제로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환각, 망상, 중독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 그렇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죠? L도파를 사용해서 도파민의 분비가 기존보다 더 많아지면, 그것도 이것은 계속 뭐 우리가 비타민 먹듯이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장복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도파민 시냅스 내에 도파민의 작용이 그죠?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전보다 높아지니까 바로 조현병에서의 환각, 망상, 그리고 코카인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환각, 망상 중독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다른 중독도 도박 중독 경향성도 좀 생기고, 그리고 섹스 중독 경향성도 생기고 이렇다고요. 이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결국 뭐예요? 이 L도파가 그죠? 결국 이렇게 도파민 공급을 높여주니까 어, 코카인과 관련해서 결국 여기에 도파민의 양이 많아져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그리고 조현병의 경우에 도파민 과잉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한 유사한 그런 부작용을 수반하는 거예요. 이 도파민 C에서 관련해서 그때 효능제, 기장제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은 지금 부작용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에는 지금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으로 가장 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이제 L도파 복용이라 했는데, 이것 위에도 그 이후에 그 치료법이 계속 뭐 연구, 뭐 개발되어서 열 몇 가지가 돼요. 근데 그거 뭐 다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없고 살펴볼 수도 없고, 그 중에 하나 Deep Brain Stimulation이라 해서 딥이 깊다는 뜻이죠. 그래서 브레인, 즉 뇌 깊숙한, 그래서 이걸 번역하기를 심부, 심자가 깊을 심자, 심부, 깊숙한 부위, 심부 뇌 자극, 자극술, 뭐 술자 넣어도 된다. 심부 뇌자극, 심부 뇌자극술이라는 치료법도 있어요. 익히 알다시피 결국 뉴런이라는 것은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니까 L도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흑질로부터 분비되는 도파민이 바닥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바로 이 흑질이 사멸되어서 이 도파민 분비량이 감소하니까 바로 시냅스상에서 화학신호에 개입해가지고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결국 이 흑질부터 도파민을 매개해서 바닥에까지 이것들이 결국 활동할 때는 전기 신호 형태로, 우리가 이미 봤던 활동 신호 형태로 이것이 작용해서 결국은 그죠? 운동 조절에 관여하니까 이 부위를, 이 경로를 결국 이제 이 바닥의 부위가 돼 있죠. 이 부위를 직접 전기 자극하자는 거예요. 전기 자극. 그렇게 해서
결국 그렇게 해서 이 파킨슨 병을 그죠? 증상을 치료하자, 경감시키자, 제거하자라는 거예요. 바로 요 치료법과 관련된 것도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Graham, how are you there? This is Graham's last resort. Now, how bad's the tremor in your right hand? Can you show us there for us? Well, we'll do the left side of the brain first because that controls the right hand, okay? Delicate and dangerous surgery Tell me whether you can feel anything, Graham. in which surgeon Richard Bitar bores 2 holes into Graham's skull to target the tiny pocket of cells causing the tremor. Not hurting too much? No, it's not hurting. No. There's a 10% chance of either stroke or paralysis, even death. Katie, no tube, thanks. And incredibly, Graham is awake for every second of it. Okay, how are you feeling there, Graham? Pretty good. Deep brain stimulation is a new frontier in medicine, offering huge potential to people with neurological disorders. And this is the key, a tiny electrode. Using this, doctors can pinpoint the exact part of the brain that's on the blink. It's been successful with Parkinson's disease, but for millions of people suffering from other movement disorders, trapped in a body they can't control, deep brain stimulation could one day set them free. This is how it works. 2 electrodes were inserted into the part of Jeff's brain causing his Tourette's. They are connected to a battery in the chest. It's like a pacemaker for the brain. The electrical pulses neutralise the faulty brain signal, but they must be in exactly the right place. Back in Melbourne's Alfred Hospital, Graham Miller is hoping for his own miracle. I think what staggers me is Graham is awake in the theatre in this brace, and he'll be working with you, won't he? He's a critical part of this whole process. Really. So it could be like, yes, that's the right spot. That's Yes. the right spot. Yeah, and he'll know. He will know. If we hit the right spot, he should be able to tell us. Okay, how are you feeling there, Graham? Pretty good. As it has for the last 10 years, Graham's hand has been shaking throughout the surgery. We know that we're in the right area.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get the best spot so that we can put the wire in that position. But now the moment has come. Dr. Bitar has located the trouble spot and is about to hit it with an electric current. It's stationary now. Yes, that's right. His That's tremor wonderful. stopped. Yeah, it's good. You can tell the difference, can't you, Graham? Certainly can. Yeah. Back in Melbourne, battered and bruised, Graham Miller is recovering from more than 6 hours in surgery. Oh, weren't you looking good? Yes, you're looking very good. How do you feel? Pretty good. Graham now has electrodes in his brain and the pacemaker in his chest. It worked on the operating table. Will it work now? Using a simple remote control, his pacemaker is switched on for the first time. Okay, so it's turning it up. Can you feel that? See how the tremor goes? Okay, now take a sip. Good. Graham, what's it like to be still? Well, it's amazing, really. When I first met you, you'd hold your glass like that. Look at it now. Yeah. Come away. It's like magic, isn't it? It is. It is, Peter. Yeah. Margaret, you said you wanted your husband back. Oh, yes. How do you feel seeing this stillness? I think it's wonderful and it's amazing, and I'm very, very grateful. And I'll get a cup of tea in the cup and not in the saucer again, which will be lovely. Deep brain stimulation has given these men their lives back. It's not a cure. The electrodes must stay in place for good. But doctors believe this remarkable surgery may one day treat depression, obesity, even Alzheimer's. For Graham and Margaret Miller, it's already done its job, Thank you. helping them get back
to the simple things in life. Thank you.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을 떨었어요. 그죠? 떨었는데 이 바닥의 경우에도 대측 지배라서 그 수술할 때 보면은 왼쪽 뇌 부위에 해당하는 그런 바닥에게만 그런 전기 자극할 수 있는 장치를 그렇게 수술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술하는 중에 여러분 봤지만 그 수술받는 그분이 깨어 있어. 서로 대화도 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지점을 자극하게끔 딱 그 장치가 되니까 오른손에 그 잉크병을 들고 있던 그 손이 탁 뜨는 게 멈췄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아주 대수술인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 두피 부분만 국소 마취하고 여러분 치과에서 잇몸 마취하거나 이렇게 성형수술할 때 부분 마취하는 것처럼 두피 부분만 마취하고 그냥 아까 보는 대로 그렇게 드릴로 두개골을 뚫고 해서 그렇게 뇌 수술을 하게 돼요. 왜? 뇌 자체는 통증, 아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통증뿐만 아니라 뇌 자체가 빨갛다, 파랗다, 노랗다, 세모나다, 저는 아버지다, 엄마다, 동생이다, 우리 집 강아지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뇌 자체가 달다, 쓰다, 맛을 보는 것이 아니고 뇌 자체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배웠다시피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전기 신호, 화학 신호, 전기 신호, 화학 신호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초반에 봤던 자유의지와 관련된 그 영상이 의미하는 바가 또 통하는 거예요. 즉 뇌의 작용이 그죠?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뇌의 작용이 또는 뇌 안에 뭔가 정신, 마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또는 그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 갔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뇌 안에 어떤 마음, 정신이 있다면은 뇌를 그렇게 수술하고 뇌에다가 그렇게 전기 장치를 하면은 아프다라고 해야죠. 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도 우리 자유의지와 관련된 그 동영상에 본 것처럼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이 내 몸을 통해서 뇌에서 처리될 때 그것이 행동도 만들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신이라 얘기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일반인들 생각처럼 마음, 정신이 별개로 따로 있고 그것이 어디 뇌에 있거나 가슴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행동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 인간이 아닌 이 신경계가 더 단순한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먹고 마시고 하는 행동 하잖아요. 여러분 그 새들이 그 바람이 몰아치는데도 그 나뭇가지 사이에 그 비바람에도 어 끄떡없는 그런 새집을 짓거나 거미가 거미줄을 그렇게 정교하게 쳐서 그 동물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은 거미줄에 맺힌 물방울을 털어내는 그런 행동도 하고 그리고 자기 발에는 그 거미줄이 묻지 않게끔 그러면서 그 거미줄을 한 땀 한 땀 짜는 이런 행동들. 그리고 아주 단순한 그런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도 그것들이 결국은 새끼 낳고 먹을 것 찾고 그죠?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복잡한 행동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의지나 기대나 예측이나 믿음이나 신념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고 그런 생각이 참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마음, 정신, 행동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니라 익히 아까 동영상 보고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물리적, 화학적 그런 현상이 소위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현상도 만들어내고 행동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마음이다, 정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한 그거는 하나의 착각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어쨌든 좀 전에 본 그 동영상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그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파킨슨 병을 그렇게 증상을 치료를 할 수 있다. 동영상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위에서 이제 바닥에 흙질을 재차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바닥의 흙질입니다. 바닥액은 이미 앞서 그죠? 그 그림상으로 봤는데 여기서 이제 좀 뭐 2차원이지만 그죠? 입체적으로 이제 그려본 그림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그죠? 뇌가 뇌줄기 기둥이죠. 그 바로 위에 이 보라색으로 표현한 부분. 지금 녹색도 있고 뭐 고동색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외하고 바로 보라색으로 표현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바닥핵이에요. 바닥핵을 다른 말로 기저핵이라도 불러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개예요. 그 영어로는 베이잘 갱글리언에서 하나인데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기저핵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바닥핵이라 부르는데 결국 바닥 기저가 그죠? 이 대뇌 안쪽에 아래편에 즉 위치해 있다 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저핵 또는 바닥핵이라 부르는데 바로 이 바닥의 기저핵으로 축삭을 뻗어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이 모여 있는 부분을 흑질이라 그래요. 자, 여기 보여지는 이 부위는 바로 우리가 지금 뇌줄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그만큼 이렇게 뇌가 뇌줄기가 될 텐데 뭐 소뇌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포함시키지도 않은데 뇌가 뇌줄기가 있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는데 뭐 그죠 크기는 차치하고 이 부분이 중뇌 나머지 이 부분이 후뇌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전뇌 이거는 뭐 그죠 보상경로 할 때 처음 소개했던 거시적인 뇌 구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흑질이란 부위는 바로 이 중뇌 부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중뇌 부위를 이 방향으로 어, 횡으로 김밥 자르듯이 잘라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랐을 때 이쪽이 배 쪽이고 이쪽이 등 쪽이에요. 그리고 요 구멍이 뽕뽕 보이죠? 이것이 우리 앞서 배웠던 그 뇌척수액이 지금 지나가는 부위예요. 이게 등 쪽이고 뒤쪽이고 이게 배 쪽 앞쪽인데 바로 이 부분이 흑질이에요. 즉 도파민을 신경 전달 물질로 만드는 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 축삭을 쭉 뻗어서 여기 바닥에 가서 도파민을 뽕뽕뽕뽕 분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리자면 뭐 흑질이 중뇌에 한 이쪽 위치한다면은 여기서 여기에 또 뭐 이 흑질도 양쪽에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해서 도파민을 뽕뽕뽕 분비하는데 앞서 봤듯이 그러한 이유로 이 흑질에 있는 세포들이 사멸하게 되면은 도파민 부족으로 이 바닥액이 운동 조절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운동 과소증으로서 파킨슨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신 분 중에 뇌를 기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바로 이 흑질을 비교해 보니까 파킨슨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부분에 지금 흑질 부위 그리고 정상인의 흑질 부위를 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짙게 나타나는데 여기 옅게 나타나요. 왜 흑질이라 부르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검게 보인다, 시커멓게 보인다라고 흑질이라 불러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만큼 세포들이 많이 사멸되고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짙게 옅게 보이는 것이고 정상인의 경우는 이게 더 짙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닥액은 부적절한 움직임은 억제하고 선택된 자발적이라 얘기하는 그런 운동 움직임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바닥액은 아까 운동의 활성화에 관련된다.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힘 조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힘 조절이 너무 많이 되었어. 너무 많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즉 달리하면 억제가 너무 많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운동 과소증으로 파킨슨병이다. 왜 그렇게 비정상적 억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흑질에서 바닥액으로 분비하는 도파민이 이 바닥액의 그런 힘 조절을 정상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도파민이 흑질세포의 사멸로 인해서 부족해서 이 바닥액이 제 기능을 못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지금 바닥액과 관련된 운동장애. 두 번째, 헌팅턴 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 헌팅턴 병 운동 과다증에 해당해요. 자, 바닥액과 관련된 운동 장애를 그죠? 그 정상을 크게 대별하면은 운동 과소증과 운동 과다증이 있는데 운동 과소증은 조금까지 살펴본 파킨슨 병이고 운동 과다증에 해당하는 것이 헌팅턴 병과 뚜레 증후군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운동 과다증과 관련해서도 동영상 하나 보고요 하겠습니다. 자, 헌팅턴병 보기로 하죠. 헌팅턴병. 운동 과다증 중에 헌팅턴병입니다.
later to describe the abnormal gait and stance of patients with Sydenham's chorea. We now use the term chorea, however, to define a class of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s. Choreic or choreatic movements consist of individual, brief, purposeless, non-repetitive jerks of individual muscles. These tend to be rhythmic and non-patterned, but they appear in series or groups, which result in rather complex movements. The movements are made more complex by the patient's attempts to mask them by purposeful movements. Here we have a patient with fairly severe choreatic movements involving various parts of her entire body. Here we see movements involving the jaw, the tongue, the mouth, the neck. Each is an individual, brief, sudden, purposeless jerk. In this individual, the choreatic movements are due to Huntington's chorea. The individual movements, however, look the same no matter what the etiology of the choreatic disease. 헌팅턴병이라 하는데 좀 전에 봤듯이 그렇게 과하게 움직이는데 그 바닥액과 관련된 운동 장애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말단 부위가 그렇게 과하게 움직여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헌팅턴 이렇게 치면은 이거보다 뭐 더 여러 가지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짧고 뭐 그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걸 고른다고 이제 고른 거예요. 좀 전에 봤듯이 그런 움직임들이 꼭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이것을 또 무도병 이렇게도 불러요. 예, 무도병. 예. 그런데 이 경우는 바닥액이 사멸하는 거예요. 바닥액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뇌를 기정한 정상적인 경우에 지금 절편을 단면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방향으로 자른 거예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바닥액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헌팅턴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환자분이 있는데 바닥이 거의 망가지고 없죠. 이 부분에 해당한 게 없죠. 근데 이 헌팅턴 병은 아까 파킨슨 병 같은 경우에도 유전적 요소가 있고 환경적 요소가 가세되어지면은 그 정상의 발병이나 그 진행 속도가 더 빨리 발병되고 진행된다고 했는데 이 헌팅턴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 요소가 가세되면은 뭐 일정 정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죠? 이 헌팅턴 병은 유전병이에요. 그래서 신경질환 중에 유전적 요소 그 대표적인 병이 헌팅턴 병이에요. 이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당장에 우리 지금 유전자 검사가 되니까 그죠? 당장에 여러분이나 저나 병원 가서 유전자 검사하면은 나이 들었을 때 헌팅턴 병이 아니면 대충 몇 세쯤 헌팅턴 병이 걸릴지 안 걸릴지를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유전적 요소가 강해요.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그러한 유전적 요인이 없다면은 헌팅턴 병은 뭐 걸릴 리는 없겠지만 어떤 유전적 원인이 있냐면은 사변 염색체에 즉 염기서열 시토신, 아데닌, 구아닌이라는 이 염기서열이 4번 염색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소위 정상적인 경우 헌팅턴 병이 발병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 염기서열이 한 11번에서 한 24번 정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CAG 해서 11번에서 한 24번 정도 반복되어지는데 이것이 40회 이상 반복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40회 이상 반복되어지는 사람들 보니까 반드시 헌팅턴 병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50번 반복되어지냐, 70번 반복되었냐, 80번 반복되어지냐에 따라 이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더 빠른 시기에 발병하고 반드시 발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팅턴 병은 유전병인데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닥액 자체가 사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운동의 활성화 관련해서 이 바닥액은 어떤 운동 명령이 내려오면은 그 운동 명령을 꽉 억제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제 적재적소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탁탁 이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아까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파민 부족으로 해서 이 운동을 너무 억제해서 운동 과소증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헌팅턴 병 같은 경우에는 바닥액 자체가 그냥 좀 망가지고 없으니까 운동이 그냥 막 튀어나가 버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과다증에 해당하는 헌팅턴 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뚜레 증후군도 지금 바닥액과 관련돼 이것도 운동 과다증이에요. 운동 과다증이에요. 밑에 이제 증상들이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또 동영상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동영상이 지금은 뭐 볼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근데 제가 어떻게 따로 녹화해 놓은 게 있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앞서 보셨던 그 증상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서 다 Even with her parents, John and Lee, trying to restrain her tics, nothing can prepare you for meeting this troubled young woman. The lady I've been waiting to meet. Hello. Hello. This is an important day, the eve of a groundbreaking brain operation that is Bianca's only hope of a normal life. But Bianca also wants a chance to explain the cruelty of suffering Tourette's. Do you want to come and sit down? And why it makes her hit out and swear the way she does. It's a tough and challenging chat for all of us. Where am I sitting? I want to get rid of my tics, have a better life. Oh, I'm sorry, Mum. This is how the deep brain stimulation will work. 2 electrodes will be placed deep in Bianca's brain where faulty neurons cause the Tourette's. The probes are connected to a battery which will be put in Bianca's side. The electrodes basically reset the misbehaving brain cells, and if it all goes to plan, most of the tics should disappear. There's a part of the brain that is not in harmony, and so we have to get down to that area and reharmonise it, and we do that by outpulsing it with electricity. So now tell me what the doctors have told you about what to expect from this operation. They, dickheads. No, sorry, they're fairly keen on it's going to be successful, but there's also a thing that might happen that it might not get any better too. Yeah. So. And how much does that worry you? A lot, because I'm dreaming of getting better, and if I go through all this and nothing happens, I'll be devastated. I wouldn't know what to do. Yeah. I just pray to God this works, because if it doesn't, there's nothing else. It's the big day at St Andrew's War Memorial Hospital in Brisbane. So we'll take it from the door, I guess. Everyone here is calling it B-Day, Bianca's Day. The first step is an MRI to map the brain so they know exactly where to put the probes. Are you excited at this point or anxious? We're on a mission. We're on a mission here, so we'll stay focused. In the operating theatre, this moment could be the difference between a normal or wretched life for Bianca. It's surgery where precision means everything. The man with the steady hands is neurosurgeon Dr. Terry Coyne. He's placing the first electrode in Bianca's brain. And there it goes. We're in the zone. They can now read Bianca's brain activity on this computer. Professor Silburn's job is to make the call when the probe is in the right spot. So how deep in the brain are you right now? We're in there, baby. You're in here? We're in here. Just deep. It'll be fine. But just a week later, Walking and running and twirling and stuff. I love it. You love it. look at Bianca now. After brain surgery, she's gone from a girl possessed Come on, bitch! to a sweet 16-year-old who can now walk without hitting and talk without swearing. And his dance is this. So he thinks he's groovy, but he's not? Is that it? No, he's groovy.
Fianza's like Elvis. I'm so grateful for this. Like I can't believe how much I'm grateful for like having this operation because it's changed my whole entire life, and I'm so proud of myself for doing it. You should be. Yeah. Bianca says she feels 95% better already, and clearly her family does too. And you feel like a cloud has lifted off you guys. 이 비앙카라고 나오는데 비앙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죠? 그냥 투피와 마취에서는 그 수술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행동이 자기 소위 의지와는 관계없이 막 과다하게 튀어나오는 경우니까 이제 전신 마취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또레 증후군은 앞서 봤던 이 헌팅턴병처럼 바닥액이 이렇게 홀라당 다 사면에서 망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아까 흑질과 바닥액 사이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매결해서 그런 시냅스 신호 전달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도파민의 과잉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증상처럼 불수의적인 틱과 움직임, 때리기, 웃기, 뛰기 이런 것도 나타나고 갑작스러운 외침이나 외설, 욕설도 하고 맥락상 의미 없는 단어들도 말한다 했는데 지금 비앙카 경우에는 언어에 있어서는 이런 증상은 없어요. 이것 또한 유전적 요인이 있고요. 보통 2살에서부터 25세 사이에 2세에서 25세 사이에 발병한다 그러고 한 1000명 중에 1명쯤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은 지금 흑질과 바닥액 사이에 도파민을 매결해서 신호 전달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도파민의 과잉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아까 파킨슨 병의 경우에처럼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심부 자극술이라는 그런 신경외과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바닥액이 그런 대뇌 피지상의 운동 피지라고 서로 조율 있게 운동을 조절해서 그 활성화를 조절해서 운동이 튀어나갈지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운동이 활성화될지 튀어나갈지 비유적으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썼던 말로 활성화될지 말지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도파민의 과잉작용으로 이것이 너무 과활성화 운동이 그죠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나간다 출력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런 뇌수술을 통해서 그 기능을 그죠 그 운동피질 대뇌에서 봤던 운동피질과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리하모나이즈 시킨다라고 그랬었어요. 아까 그 동영상 중에 보면은 그 수술 집도하는 그런 칩 외과의가 그죠? 이것이 하모니가 조율이 깨져 있기 때문에 자극을 함으로써 리하모나이즈 하모니를 회복시킨다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그 패턴이나 방식은 아까 파킨슨병의 경우와는 또 상이하겠죠. 그죠? 파킨슨의 경우에는 운동 과소니까 그건 크게 적절하게 또 이제 자극하는 패턴을 달리하고 이때 운동 과다니까 그것을 또 그게 맞게끔 또 상이한 패턴으로 자극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결국은 전기적 형태로 신호를 전달하니까 그런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그 하모나이즈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한 할로페리돌 우리 할로페리돌은 언제 또 배웠습니까? 이것도 2장에서 도파민 시냅스 할 때 배웠던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것이 도파민 수용체에 들러붙게 되는데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그죠? 여기서 도파민이 과잉 작용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도파민의 과잉 작용 때문에 조현병이라는 부를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했을 때 바로 이 도파민이 들러붙는 이 수용체에 턱 들러붙어서 도파민이 들러붙지 못하고 자기가 또 여기에 들러붙어서 도파민이 들러붙는 것을 차단하는 그러한 할돌이라 부르는 할돌은 약품 이름이고 그 약제명 약제명은 할로페리돌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 즉 할로페리돌, 할돌이라 부르는 상표명이 붙은 이 약물은 조현병의 길항제 역할을 함으로써 조현병의 치료약으로 쓰인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 뚜레 증후 같은 경우에도 이 할돌이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할로페리돌이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흑질과 바닥에 사이에 이 도파민 시냅스에서 그죠? 이것이 길항제 역할을 함으로써
뚜렛 증상을 조절하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뚜렛 증후군이 이 흑질과 바닥액 사이에 이 도파민 시냅스상의 과잉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이 바닥액과 관련된 운동장애인데 운동 과소증은 파킨슨병, 운동 과다증은 뚜렛 증후군, 그리고 헌팅턴병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그 도파민의 부족, 이 경우는 도파민의 과다, 헌팅턴병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바닥액 자체가 그렇게 사멸이 되어서 그죠? 그런 운동 조절 역할을 못해서 나타난 또 운동 과다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손해와 관련된 기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또 남아서 질문하세요.